압력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떤 걸 한번 배워볼 거냐 하면 바로 비위관 삽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위관이 뭐냐고요? 네, 바로 요건데요. 나소게스트릭 튜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서부터 쭉 들어가서 어디까지? 위장관까지 들어가는 그 비위관 삽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왜냐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경장 영양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볼 건데 그 전에 이 비위관 삽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배워볼 거예요. 요즘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이 비위관 삽입을 대다수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고 있는 거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비위관 삽입은 어떨 때 사용할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양액을 주입하거나 약물을 주입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진단 검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어떤 게스트렉토미, 그러니까 위절제술이나 이런 수술을 한 다음에 가스 아웃이나 또 거기 배액물이나 이런 것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도 이 비위관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위장관에 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위관 세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바로 이 비위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우리 어떻게 삽입하는지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먼저 비위관 A튜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나소게스트릭 튜브라고 하는 게 코에서부터 위까지 간다라고 해서 나소게스트릭 튜브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위장 카테터 해서 실리콘 레빈 튜브. 네, 실리콘 재질이고 레빈 튜브네요. 레빈 튜브. 그래서 저희가 비위관 해주세요, 비위관 삽입해주세요 이러기도 하지만 레빈 튜브, 줄여서 L튜브 삽입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성인인 경우 15, 16프렌치 많이 쓰니까 제가 16프렌치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짜라라라 짜잔. 네, 이렇고요.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유치 도뇨할 때 그 도뇨관도 프렌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두꺼워져요. 볼까요? 요거는 14프렌치짜리거든요. 네. 12프렌치짜리군요. 12프렌치짜리는 훨씬 얇은 거가 구분이 되실까요? 네. 그래서 프렌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두꺼워진다라는 건 아시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끝에가 이렇게 동글동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삽입할 때 크게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그냥 하면 아프겠죠? 많이 불편하니까 이런 수용성 젤리, 어떤 구멍에 들어갈 때 수용성 젤리를 묻혀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옆에 보시면 사이돌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 구멍을 통해서 영양액이나 이런 것들이 주입되기도 하고 잔류에 있는 용액들이 빨려서 흡인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쭉쭉쭉쭉 올라가 보면 뭐가 있나요? 40, 45, 50, 55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튜브가 삽입되고 나면 얼마만큼의 길이가 들어갔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 역할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길이감은 이렇게, 네, 카메라에 다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길이이고요. 보통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한 45에서 55cm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가보면 이 카테터가 몇 프렌치인지 16프렌치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그리고 위관 영양액을 주고 나서는 더 이상의 공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 뚜껑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파란 선, 이건 뭐죠? 예쁘라고가 아니라 엑스레이 디텍터블, 제 위치에 들어갔는지 엑스레이를 찰칵찰칵 찍었을 때 이 파란 선이 위치 마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정확하게 위 안에 위치했는지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엑스레이 디텍터블 선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레빈 튜브, L튜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설명을 드렸네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위관을 삽입하는 절차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커튼을 치셔서 환자의 프라이버시 유지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네, 하다 보면 환자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웩우웩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 수치스러운 순간을 잘 가려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환자분이 가능하다면 앉은 자세로, 네, 그래야지 비위관을 좀 용이하게 삽입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측이 오른쪽으로 눕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위관을 얼마만큼 삽입해야 되는지 그 길이를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코, 위 이렇게 측정하면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우리 몸이 입체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코를 지나서 비인두, 식도를 지나서 어디요? 위장관까지 가기 때문에 NEX 방법이라고 해서 노즈, 코, 그리고 이어롭, 여기 귀, 그리고 흉골, 검상돌기까지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삽입 길이가 정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NEX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길이 마킹한 거를 여기 테이프로 표시를 해 두었고요. 실질적으로 이거 삽입하기 전에 환자분들이 꽂으시면서 굉장히 콧물, 눈물 막 이런 것들 침 같은 거 많이 흘리실 수 있거든요. 분비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건이나 뭐 디펜드 일회용 이런 거 깔아주시면 되고 환자분들은 콧줄이라고 하는데 이제 비위관이 코를 통해서 관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코가 막혀 있거나 비중격이 틀어져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펜라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공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비위관을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삽입하기 전에 우리가 수용성 젤리 준비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청결법으로 하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끝에 묻혀줄 거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 표시한 곳까지 넣은 다음에 이게 이제 당겨지면 뽑힐 수가 있어요. 그쵸? 위치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는 이런 메디픽스 이런 거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플라스타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짧게 한 2개 정도 떼시고 그리고 좀 길게 하나 떼셔서 요거 양쪽으로 이렇게 끝을 이렇게 갈라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로 테이프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따가 고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환자한테 가셔서 끝에 젤리를, 윤활제를 좀 충분히 묻혀주시고요. 코를 통해서 일단 들어갈 텐데 해부학적 위치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천장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이제 수평 방향으로 비강의 그 바닥면을 통해서 비인두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15cm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너무 젖히시거나 그러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이 정도 들어갔다면 실질적으로 입을 벌려보세요 라고 해서 서랍자 같은 거 준비하셔서요. 그 다음에 펜라이트를 준비하셔서 환자분 혓바닥을 내리고 해보세요 했을 때 그 뒤에 요 L튜브가 레빈 튜브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는 식도를 지나서 이제 위장 쪽으로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앞쪽에 기도가 있고 뒤쪽에 식도가 있는데 잘못했다가는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개를 약간 숙이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젖히면 기도가 확 약간 열리면서 그쪽으로 튜브가 들어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조금 숙이도록 한 상태에서 튜브를 넣게 되고요. 침을 좀 꿀꺽꿀꺽 삼킨다든지 아니면 물을 빨대를 통해서 소량씩 삼키도록 해서 마킹한 데까지 이제 삽입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삽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정을 할 때는요. 실질적으로 이게 끝까지 들어가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고정하는 걸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품화되어 있는 거 굉장히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요 테이프를 떼시고요. 이쪽에 한쪽에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테이프도 뜯어주셔서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주시면 되는 형태이고요.
네, 이렇게 고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플라스타를 좀 짧게 대셔서 이거보다 좀 더 작게 자르셔도 상관없어요. 이쪽에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하나 붙이시고 아까 갈라 놓았던 요거를 이쪽에 이렇게 붙이시고 만약에 이쪽에 튜브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돌돌돌 감듯이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말아서 고정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바깥쪽에 하나 더 고정을 해주시면 단단하게 이제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정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위치가 바뀌면 원래 우리가 지금은 50cm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더 들어간다 라고 하면 위 안에서 이게 관이 더 많이 들어가서 꼬일 수가 있고요. 이게 더 짧아진다 라고 하면 위에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어때요? 네, 식도 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를 매번 확인하는 건 중요하겠습니다. 고정하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직접 삽입한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를 통해서 그리고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네, 위장까지 삽입을 할 건데 여기가 문제인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비인두까지 넣었다가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비인두까지 갔다가 환자가 꽥꽥 막 구역질을 하면서 막 침 흘리고 막 이러시면서 힘들어 하시는데 입 벌려 보세요 하면 여기에 L튜브가 와글와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서 다 말려가지고 꼬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빠르게 하지 마시고 환자와 협조하면서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향이나 해부학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문제죠. 여기 오면 앞쪽이 기도예요. 기도고 우리는 식도로 넘어가야 하는데 고개가 이렇게 딱 젖혀진다 그러면은 기도가 열리면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기침, 호흡곤란, 뭐 심하게는 청색증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재빠르게 여러분들이 사정을 하셔서 다시 빼고 다시 식도 쪽으로 넣으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침을 꼴깍꼴깍 삼켜보세요. 또는 물을 소량 준비해서 빨대를 이렇게 갖다 대고 물을 조금씩 꿀꺽꿀꺽 삼켜보세요 라고 했던 이유를 이 모형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우리가 침을 꼴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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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네, 후두덮개가 여기 기도 있는 부분을 막죠. 그래서 식도 쪽으로 잘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꼴깍꼴깍 침을 삼켜보세요 하면서 관을 이렇게 살살살살 돌려가면서 네, 환자와 협조해서 원하는 위치까지 넣으시고 고정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느낌적으로 제대로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로 끝나면 안 되고 정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 청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청진기를 이용한다고? 이게 뭐 요즘에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50cc 시린지 중에서 이렇게 세정형 주사기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입이 뭉툭하게 되어 있는 여기 위관 영양 뚜껑을 열면요. 입이 딱 맞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소량의 공기를 이렇게 넣으면서 청진기로 들어보는 겁니다. 복부 쪽에 공기를 넣으면서 청진기로 들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슉 소리가 나요. 위장 쪽에서, 복부 쪽에서. 야, 그러면 제대로 들어간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만약에 위에 제대로 들어갔다면 만약에 뭐 금식 상태일지라도 소량의 위액이 뽑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뒤로 지금 이제 모형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리거지테이션 뒤로 역류를 시켜보면 맑은 또는 초록색 그런 위액이 딸려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제대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 위흡인액은 여러분 위에는 뭐가 있죠? 네, 강산이죠. 위액이 굉장히 산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 위액을요 그 pH, 폐하를 측정하는 그 검사지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강한 상성을 보이면
위로 제대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에서 4, 5 미만으로 위액은 그렇게 강산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굉장히 정확한 방법이죠. 뭐죠? 우리가 아까 배웠었던 이 파란 선이 뭐라고 했죠? 엑스레이 디텍터블이라고 했는데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방사선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딱 했을 때 이 파란 선이 위에 제자리에 딱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권고하기로는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도 그렇고요. 첫 번째 영양 주입을 하기 전에는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비위관 삽입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위관 영양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